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재목 교수입니다. 오늘 온라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새로 배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선형 미방 우리가 이제 완전한 해를 완전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완전해는 일반해 해와 특수해 이렇게 두 개 해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일반해는 또 다른 말로 보조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줄임말로 YC C가 이제 컴플리멘터리라는 뜻이 있고 플러스 특수해니까 퍼리큘라의 P가 됩니다. 그래서 YP 이것이 이제 완전해에 해당하는 Y를 찾는 것이 2차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Y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일반해와 특수해로 나누면서 각각의 해를 찾아야 될 텐데 일반해는 입력 신호가 0이 되는 조건으로 만들어 두고 일반해를 계산해서 해를 얻는 것이고 또 특수해는 입력 신호가 존재할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수해를 찾아내는데 오늘은 이제 특수해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일반해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일반해는 입력이 0으로 되었을 때 해를 계산하는 그 과정에서 특성 방정식이 얻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특성 방정식.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은 우리가 이 특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다시피 시스템의 특성이 또 속성이 어떠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에서 근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근이 실근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중근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허근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실근이 갖는 의미가 뭔지 또 중근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마지막으로 허근이 갖는 의미를 뭔지를 우리가 회로적인 관점 또 신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 설명했어요.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하면 실근은 어떤 신호가 우리가 이제 일반해 보조해라고 하면 입력 신호가 없지만 과거에는 에너지가 들어왔다 그랬죠. 과거에 어떤 신호가 t가 0이 되는 현재의 순간에 입력을 인가하지 않으면 신호가 곧바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0차 함수일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1차 이상부터는 바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양상, 그 신호가 소멸되는 그 양상이 실근일 경우에는 비교적 천천히 소멸될 것이고 중근일 경우에는 실근보다는 좀 빨리 소멸되고 허근은 굉장히 빨리 소멸이 되지만 문제는 오실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거둬진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선념해를 찾는 것을 소개하면서 상수 계수가 있을 때 이제 2차 여기 뭐 이름이 제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homogeneous라는 그런 뜻이 있다. homogeneous. 이게 판서가 이게 잘 쓰기가 어렵네요. homogeneous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일러 코시 방정식은 상수가 아니라 그 x의 함수로 되어 있는 계수가 오일러 코시의 꼴일 때 갖는 형태를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2차 미분 방정식의 기본적인 꼴은 꼭 기억해둬야 할 사항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2차, 1차, 그리고 0차이면서 요 앞에 있는 P 그리고 Q, U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해를 찾아 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더하고 곱하고 해도 만족되는 이와 같은 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해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상수계수를 가진 2차 이제 미분 방정식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설명이 됐는데 이 내용이 레코딩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서버에다가 뭔가 지금 저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재차라고 하면 이제 일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입력 신호가 없다라고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상수가 있을 텐데 이와 같은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꼴은 y = 2의 람다 x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 x를 두고 한 번 미분했을 때와 두 번 미분했을 때를 가지고 여기를 대입하고 또 여기를 이제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것이 이 람다 x가 있으니까 이거를 앞으로 뽑아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의 람다 x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조건은. 이 람다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뭐 마이너스 100만을 갖더라도 사실은 10만, 100만을 갖더라도 아주 0의 작은 값으로는 수렴할 수 있지만 절대 0에 대한 정확한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0이 완전히 만족이 되려면 결국은 이 뒤쪽에 있는 이 항목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0이 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0이 되는 것은.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특성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람다가 해가 두 개가 나오기, 근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람다의 그 근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실근을 가질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람다1과 람다2 값이 서로 다른 경우이니까 이런 형태의 일반해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이렇게 들어 설명했고 다음에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중근은 x를 곱해주면 된다. 그렇죠? x를. 그래서 y는 이제 c1의 y의 1 플러스 c2의 x의 y1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y1은 중근을 갖는 거니까 만약에 중근이 2분의 a의 x라고 가정하면 이제 y1은 여기 대입하고 또 동시에 여기를 대입하는데 대신 이 앞에 x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차를 배우게 될 텐데 고차를 배우게 되면은 3차면은 중근이면 3중근을 갖겠죠. 그 3중근을 가지면은 우리가 금방 여기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y1은 플러스 c2의 x의 y1 플러스 하나 더 근을 가지니까 이 x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c의 3의 x의 제곱의 y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미방에서 3중근을 가지면 이와 같은 형태의 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까지만 잘 기억해 두면 3차는 확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또 해를 찾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복소근을 갖는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결론에 나오죠. 복소근은 이와 같은 꼴로 쓴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됩니다. 복소는 이제 P, 람다의 어떤 하나의 근이 P 플러스 I의 Q. 그리고 또 람다 하나가 더 있죠. 이게는 컬리복소스의 P 마이너스 I의 Q가 있는 거예요. 각도만 바뀌는 거다. 그렇죠? 사실 크기는 똑같죠. 크기는 이 복소수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는 루트의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크기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가 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크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 람다2의 크기도 똑같이 P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죠? 이렇게 P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Q의 또 제곱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이건 항상 양이 되죠. 0보다 큰 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0보다. 그래서 이거랑 크기는 항상 같지만 대신에 이제 각도, 위상 차이가 뒤집히는 것을 우리는 컬리복소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수부에 해당하는 P는 여기에 올라가는 것이고 허수부에 해당하는 Q는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유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 배웠으니까 잘까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를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실근일 때는 이런 꼴이 나오고 또 중근일 때는 이와 같은 꼴이 얻어지고 그리고 복소근일 때는 이제 이렇게 얻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꼭 기억해 줘야 되고 이 세 개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실제 유도가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오일러-코시 방정식은 앞에서 지금까지 한 거가 상수계수를 갖는 경우였는데 상수계수를 가지지 않는 2차 입력이 없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일반해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다라는 건데 이 오일러와 코시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 두 사람이 해법을 찾는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쉽게 이 상수계수를 갖지 않는 2차 제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일러-코시가 만든 오일러-코시가 이제 찾은 그 상수계수가 아닌 계수의 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최고차항의 미분의 차수 앞에 x의 제곱 그리고 x의 1 그리고 여기는 x가 없죠. 그죠? x의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 것이 오일러-코시고 만약에 3차면은 어떻게 되나요? 3차면은 x의 3에 y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3차 꼴이 얻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AX니까 뭐 여기는 A가 되겠고 여기가 B가 되겠고 여기가 C가 되는 이런 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Y 이퀄 X의 M승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1차 미분 또 2차 미분을 해 나가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의 M승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뒷단에 있는 항목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해를 찾게 되는데 이 해가 여기서도 특선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선 방정식에서 이제 실근, 중근을 이제 또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실근을 갖는 경우에는 이런 꼴로 얻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오일러-코시가 아닌 그냥 2차 선형 이방일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y는 c1에 2의 람다 1 x 그렇죠? c2에 2의 람다 2x 이렇게 해서 얻어졌잖아요. 그죠? 람다 1, 람다 2. 근데 여기서는 이제 람다 대신에 m1, m2가 되니까 m1, m2가 되고 x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exponential 대신에 x가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오일러 코시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중근이다라고 하면 앞에서 x로 대입하면 되는데, 중근 여기 오일러 코시 방식에서의 중근일 경우에는 로그 x를 자연 로그가 되는 거죠. 로그 x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데 이것만 바뀌는 것이고, 허근을 보면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는 거고, 허근을 보면 허근도 로그 x가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설명에서는 이거는 로그 x 대신에 뭡니까? 그냥 x로 대체했죠. x로. 근데 여기는 로그 x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자,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지난주에 했던 거 내용을 보면 오일러 코시 방정식에서는 실근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만족이 되고, 그래서 해가 이렇게 얻어지고, 또 중근일 경우에는 로그 x만 곱해주면 되고, 허근일 경우에는 다 똑같은데 로그 x 요거가 다르죠, 그죠? 요거 x 똑같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요 x가 좀 다른 거죠. 요 x가 이렇게 여기에 x가 되는 거. 그 차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그 차이를 판별할 수 있고 또 일반예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가야 할 내용은 비제차 미방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0이 아닌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입력 신호가 0이 아닌 경우까지 우리가 해를 찾아줘야 비로소 완전 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입력 신호가 0이 아닌 경우의 해를 찾고 이 해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해법이라고 해서 이제 푸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UX가 0이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앞에서 일반해 혹은 보조해라고 정의했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용어가 앞에서는 이거가 일반해로 나왔는데 또 여기서는 이제 완전해 대신에 일반해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용어를 이제 앞으로 통일해야 되겠네요. 완전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일반해로 바뀌어졌으니까 그 앞으로는 그냥 일반해 그리고 이제 보조해, 특수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해됐죠? 앞에서는 그냥 보조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기서는 그냥 일반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완전해 대신에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일반해라고 두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일반해가 예를 들어서 특수해가 없는 상태의 미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UX가 자체가 없이 계산하려면은 그러면은 보조해나 일반해가 똑같잖아요. 그죠?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특수해 자체가 아예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이것만 계산하니까 이것만 계산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국은 완전해니까 결국은 일반해나 완전해나 보조해나 다 똑같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조금 우리가 용어를 일반해는 앞에서 제가 설명한 완전해라는 개념이고 이제 보조해, 특수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제차 미분 방정식 입력 신호가 있는 경우를 해를 찾으려면 맨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먼저 보조해를 구해야 됩니다. 보조해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입력 신호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특수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순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좀 이따가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는 무슨 해를 찾는다고요? 첫 번째는 보조해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YH, 호모지니어스 YH라고 했죠. 그 YH를 먼저 찾자라는 거죠. 이거를 찾으려면 UX는 무조건 0으로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걸 찾은 다음에 이제 0으로 놓았던 입력 신호를 UX로 대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해를 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해와 특수해를 합해서 이제 드디어 일반해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이렇게 일반해를 다 구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맨 마지막으로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이 초기 조건을 여기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해서 미지의 상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미지의 상수는 어떤 거였었어요? 보조해 YH에서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2의 람다 1x 플러스 C2의 2의 람다 2의 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C1과 C2는 미지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상수를 지금까지는 계산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초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진다면 C1, C2를 미지의 상수를 찾아라 라는 것이고, 이거를 찾게 되면 YH 보조해의 유일한 그 해의 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C1, C2를 찾지 못하면 C1, C2는 그 값이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해는 무한대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초기 조건에 주어지면 그 중에서 한 개의 해를, 유일한 해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종합적으로 앞에는 설명한 내용을 조금 더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맨 먼저 재차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0을 대입, 입력 신호가 0이 되겠죠? 이 입력 신호 0을 여기다 대입해서 보조해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특수해를 찾아라 라는 거죠. 여기에서 UX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UX 의미가 입력이라고 그랬죠. 얘는 입력. 입력은 강제적으로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은 강제 함수로 하기도 하고 구동 함수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용어를 이제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순히 입력이라고 하는 것보다 입력은 강제적으로 forcing driving function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뭔가 이제 시스템에다가 인가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조해를 구하고 특수해를 구했으면 이제 드디어 초기 조건 값이 있다면 이 초기 조건에 의해서 상수, 미지의 상수, 보조해에 해당하는 미지의 상수 C1과 C2를 정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대입해서 드디어 일반해, 이제 최종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이 뭔지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조해를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정계수법을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미정계수법은 뭐 여러분들은 아마 고등학교에서 이과가 아니더라도 문과 학생들도 충분히 배웠던 그런 어떤 기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가 좀 잘못됐네요. 요걸 수정하겠습니다. 여기가 플러스예요. 이퀄이 아니고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비제차가 되는 거죠. 입력 신호가 존재하죠. 3x의 제곱. 그리고 또 최고차항의 개수 앞에가 1이니까 이것도 만족이 되고, 그래서 특별하게 뭐 여기서 수정할 건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플러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입력 신호
입력 신호의 형태를 우리가 먼저 관찰해야 됩니다. 입력 신호. 자, 입력 신호는 지금 이거는 3x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입력 신호는 다른 말로 강제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 강제 함수, 이제 입력 신호를 한번 관찰을 해봐요. 자, 여기에 3의 x의 제곱. 2차 함수죠. 여러분 2차 함수는 기본꼴은 어떻습니까? a의 x의 제곱도 2차 함수고 a의 x의 제곱 플러스 그다음 b 이것도 2차 함수죠. 그리고 a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도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2차 함수가 이 한 개로 주어졌다고 하면 나머지 b와 c는 0이 되는 거겠죠. 그죠? 0이 또 하나의 상수이기 때문에 값이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 형태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죠? 이렇게 이제 다항함수죠. 2차 다항함수 형태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특수해를 yp를 이와 같은 꼴로 가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특수해가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특수해에는 입력 신호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 신호가 어떤 시스템에서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출력 신호는 입력 신호와 완전히 다른 꼴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 조건이 우리는 지금까지 선형이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배운다 그랬잖아요. 선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력 신호를 보고 대강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2차 자체는 이미 선형 미방이기 때문에 선형 미방은 입력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 출력은 다르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형태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력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이 선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수해는 어떤 해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가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 가정이 뭡니까? 바로 입력 신호에 해당하는 이 함수의 꼴을 보고 이 꼴로부터 이 형태로부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형태가 2차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로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K1, K2는 미정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특수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YP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은 어떤 꼴로 됩니까? 이제 다시 고치면 YP2' 플러스 2의 YP의 프라임 플러스 3의 YP 이꼴 3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특수해가 이렇게 계산하는 y를 특수해라 그랬으니까 yp를 특수해로 이렇게 가정하면 이제 이 yp를 여기다가 다 대입하는 거예요. 두 번 미분해서 대입하고 한 번 미분해서 대입하고 그냥 대입을 해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나요? 자, 이해 뭐 크게 어려움은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봐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건 이제 상수니까 없어졌고, 이거를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또 상수니까 없어지고, 요것만 미분하니까 이제 2K1만 남겠죠. 그래서 YP2'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또 YP'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그죠? 그리고 y를 이제 yp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다시 지우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미정 계수법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거의 최고차 항의 계수랑 왼쪽에 있는 최고차항의 계수를 비교해서
동일한 값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같잖아요. 개수만 같으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면 x의 제곱에 해당하는 개수는 3이죠. 그래서 왼쪽에는 x의 제곱에 해당하는 개수가 3k1이니까 3k1은 3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는 다음에는 1차는 없죠. x에 0 곱하기 x 플러스 0이니까 여기에는 0이 되고 요거가 또 0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이거 전체가 또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0이 되는 겁니다. 이제 미지의 그 함수 변수가 k1, k2, k3 세 개가 존재하고 또 함수가 세 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연립 방정식에 의해서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k1은 1이고 k2는 이렇게 나오고 k3는 이렇게 얻어져요. 이렇게 얻어지면 이제 k1, k2, k3의 이 값을 어디다가 대입해요?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이 위치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k1 그리고 k2, k3 자 이렇게 대입하면 특수해는 이렇게 얻어진다라는 거죠. 비교적 쉽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처럼 뭐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해를 잘 계산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알아서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특수해를 잘 계산하려면 무엇을 가정할 수 있어야 됩니까? 특수해의 형태를 가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이 특수해의 형태는 강제 함수에 의해서 그 형태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항함수가 예를 들어 ux가 이런 함수로 주어졌다 라고 하면 yp는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좀 전에 우리가 가정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는 이것 자체가 없었죠. 1차, 2차까지 없고 이것만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를 이야기했는데 이것만 입력으로 들어가도 기본적인 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시 만약에 K0가 없이 UX가 1차, 2차까지의 그 당함수로만 표현되어 있다면 YP의 기본적인 꼴은 어떤 꼴입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인 꼴은. 다음에는 1차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1차가 되겠죠. 그리고 1차에서도 K0가 없으면 이와 같은 1차에 강제함수가 들어오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기본적인 형태니까 여기에서 비록 A0가 0이라는 것에 의한 것이지 기본적인 꼴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면 그냥 여기서도 상수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입력 함수가 이처럼 삼각함수로 되어 있다. 사인파로 입력이 들어왔다. UX가. 그렇죠? UX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은 YP의 형태는 어떻게 가정하면 되느냐라는 거죠. YP 형태는 뭐 K는 일반적인 값을 이야기하니까 뭐 여기서 2의 sin X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K가 2가 돼도 뭐 10만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상수의 값을 K로 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꼴은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사인과 코사인의 차이는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위상의 차이가 되는 거죠. 위상이 이렇게 위상이 차이가 되는 사인 코사인이니까. 그래서 사인 파라 해도 상관없고 코사인 파라 해도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근데 보통 이제 이름을 부를 때는 정현파라고 하면 사이누소이달 웨이브, 사인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사인이라 할지라도 단지 위상만 차이가 날 뿐이지 모든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인 함수가 입력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시스템 입력으로 들어가서 위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위상은 그 위상이 90도로 바뀌고 뭐 90도로 바뀌지 않더라도
뭐 조금 위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사인을 얼마든지 코사인 형태로 변형할 수 있고 또 코사인을 사인 형태로 변형할 수가 있죠. 사인과 코사인을 변형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아마 기초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했었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인 x가 입력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코사인은 그 안에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만약 코사인이 없으면은 이 앞에 있는 b의 개수가 제로가 되는 것이지 사실은 코사인이 그 안에 사인 안에 혹은 입력 함수 안에 코사인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코사인이 입력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사인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되는 것이에요. 또 입력 신호가 사인, 코사인으로 동시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인 안에 또 코사인 있을 수 있고 코사인 안에 사인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두 개를 사인끼리 코사인끼리 다 더하게 되면 또 이런 꼴로 되겠죠.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는 한 개의 사인이 들어오고 한 개의 코사인 함수가 들어오고 또 사인과 코사인 함수가 서로 더한다 할지라도 YP의 특수해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꼴은 변함이 없이 사인 플러스 코사인으로 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사인, 코사인은 위상 차이만 있지 다 똑같다. 그래서 이 표현이 된다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사인은 어떻게 코사인을 보면 이것이 이제 코사인이죠,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코사인. 여러분 뭐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사인, 코사인이 서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뭐 다 훈련했겠지만 한번 소개하면 이게 코사인입니다, 그죠? 코사인.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타.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죠. 90도. 그렇죠? 여기는 0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x면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은 코사인의 x 플러스 0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0도. 그 뭐 0도니까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점이 요만큼 딜레이 돼서 이동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코사인 x 딜레이는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거가 x가 나오면 90이 되잖아요. 그죠? 90도.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이 이쪽으로 와 있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이제 90도만큼 이렇게 밀려나겠죠. 이 점이 90도 여기 올 것이고 이 점이 이제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여기 와 있을 거예요. 90도로 오른쪽으로 밀려나니까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나요? 그림이 이 점이 이제 여기 오니까 여기 오고 또 이 점이 90도에서 오니까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래서 90도가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똑같이 밀려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사인 x의 마이너스 90도면 이렇게 꼴로 바뀌니까 이거는 무슨 함수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인 x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x 마이너스 90은 사인 x와 같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사인으로도 얼마든지 바뀌고 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그런 난리지를 이용해서 특수해의 형태를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반 해 대신 이제 특수해를 찾기 위한 강제 함수가 지수 함수로 입력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하면 이거는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지수 함수 2의 위에 있는 a x, 요 a 값이 중요하죠. 요 a 값이. a 값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이거는 뭐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이제
함수니까 이제 천천히 a가 마이너스 뭐 0.1이다.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a가 마이너스 0.1이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 그림이 다르죠. 함수가. 그렇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입력이 이 a는 그대로 갖고 와줘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함수일 때를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지수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가 돼 있다고 가정하면 이 k1에 2에 a의 x 있고 또 b 플러스 k2에 2에 b의 x 이런 것이 입력이다 가정하면 출력은 어떻게 되나요? 출력은 특수해서의 출력 가정은 2의 ax는 이대로 쓰는 것은 맞죠. 플러스 또 a, b를 써야 되겠네. b의 2의 bx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거와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함수이기 때문에 별개의 함수로 가정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a가 있어야 되고 이 a가 그대로 여기에 a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 요거가 다르면은 다른 함수로 가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결합된 형태, 컨비네이션 방식의 입력 신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는 kx는 다항 함수로 보면 1차에 해당하죠. 그래서 1차를 그대로 써주고 이거는 2의 ax는 하나의 함수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여기는 2차에 해당하는 거죠. 2차는 그대로 2차를 다 써줘야 됩니다. 다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 지수 함수 한 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ax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기본 함수의 결합에 있어서 또 보면 사인 함수와 지수 함수가 결합될 수 있어요. 이 지수 함수, 이 지수 함수가 있고 사인 함수가 있죠. 그죠? 그럼 사인 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지수 요거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거를 하니까 k에 2에 ax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상수기 때문에 이 k를 앞으로 가면은 여기가 k 여기는 bk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상수잖아요. ak도 상수고 bk도 상수니까 그냥 이거를 a라고 놓고 또 b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엔 코사인을 봐요. 코사인도 여기서 보면 기본적인 꼴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인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똑같이 얻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는 사인이면서 사인 함수이면서 또 다항 함수가 있다. 이와 같은 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똑같죠. 여러분 쉽게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사인 x는 뭘로 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사인과 코사인으로 놓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인 함수 앞에 1차의 다항수가 들어가고 코사인 앞에 이런 형태의 다항수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코사인도 똑같죠. 코사인도 똑같은 형태로 얻어진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쉽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입력 신호에서 특수의 가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외에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컨비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 특수의 기본적인 가정의 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특수애를 입력 신호로부터 가정할 수 있는 이유는 선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선형이기 때문에 입력 신호에 완전히 벗어난 그런 출력 신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형은 미래의 값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 신호를 보면서 미래의 해가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 특수해를 이와 같은 꼴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 예제가 주어졌어요. 자, 이 예제에서 원래는 보조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보조해를 원래 보조해는 먼저 구해야 됩니다. H
이걸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뭐 보조해를 충분히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 특성 방정식에는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3의 람다의 플러스 2. 이렇게 얻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특성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특성 방정식.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근으로 찾으면 람다 마이너스 1, 자, 람다 마이너스 2가 되어서 0이 되죠. 이거는 실근인가요? 중근인가? 흑근인가요? 그렇죠. 람다가 1과 이제 2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해 YH는 C1의 2의 X 플러스 C2의 2의 2X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람다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시스템이 안정적인데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로서 보면 무한대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무한대로 증가하죠. 뭐 이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초기치 값, 그 영역 안에, 그러니까 정의역이죠. 그 정의역 안에 작동을 하는 것이지 그 범위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불완전한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YH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찾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 YP를 한번 찾아봅시다. YP의 가정은 여기서부터 얻어지죠. 여기서부터 이것이 이제 뭐 여기는 상수기 때문에 가정은 A의 2의 마이너스 4x 가정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2의 마이너스 4x는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YP로 가정하고 이 YP를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얻어지고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얻어지죠. 이거를 각각 여기에 대입합니다. 자, 이렇게 대입해서 쭉 정리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미정계수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2의 마이너스 4x 앞에 있는 이 계수만 뽑아내면 되죠. 여기 계수는 다 2의 마이너스 4가 하나 다 있네요. 그죠? 다 있으니까 요거를 맨 앞에다가 내면 이제 16A가 있고 요거는 12A가 있고 또 이거는 2A가 있죠. 그죠? 이 전체가 30A에 해당하니까 30A 되고 그리고 3이면은 A는 10분의 1이 되죠. 그래서 YP는 10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4다라는 특수해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Y는 YH 플러스 YP가 되어야 비로소 일반해, 우리가 앞에서 완전해, 뭐 이런 형태의 최종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YH는 이미 찾았으니까 C1의 EX 플러스 C2의 2의 EX 그리고 플러스 YP가 있죠. 10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 일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C1, C2를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C1, C2를 찾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 그렇죠.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면 C1, C2를 찾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초기 조건의 값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선념 미분 방정식을 이제 한 개 예제를 통해서 일반해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 나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예제를 보면은 왜 특수해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YH를 계산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거가 보조해가 되는 거죠. YH. 자, 그러면 이제 먼저 YH를 계산하기 앞서서 이런 예제가 주어졌다가는 입력 신호가 이거죠. 입력 신호. 그럼 이 입력 신호로부터 특수해를 가정할 수 있겠죠. 특수해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1차 다항식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a1x 플러스 a 되고 요거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상수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수가 있어서 여기 상수 a로 두고 그리고 2에 마이너스 4로 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와 같은 AJ인 경우에는 이 가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제가 좀 잘못 설명한 거가 여기 이 가정을 보면 틀린 가정은 아니네요. 이 문제는 이 가정으로 놓고 풀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TP에서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이제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자, 여기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해를 뭐 계산하면 이 일반해의 해랑 여기 특수해에 가정된 이 해랑 중복이 되지 않으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나는 이게 중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이거 중복이 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정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처럼 이제 특수해가 컨비네이션 조합 형태로 3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졌다가 하면 특수해를 3x를 한 개로 놓고 또 2의 마이너스 4x를 특수해를 또 하나로 넣어서 특수해를 이제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서 풀어도 답이 된다, 해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법이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입력 신호가 지금처럼 뭐 두 개 정도의 함수면 이 다이렉트로 넣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세 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x에 뭐 사인 x다. 뭐 이런 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 가정을 하려면 이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에. 그러면 이제 또 b에 2에 마이너스 2x 그렇죠? 갈로 이 b를 앞으로 또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b랑 b에 사인 x 플러스 c에 사인 x 이게 이처럼 이것도 하나 있고 또 이것도 하나 있고 이것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풀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풀지 말고 이거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하면 y의 p3라고 놓고 이거 놓고 계산하고 이거 놓고 계산하고 이거 놓고 계산해서 각각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 다 더해서 최종적인 해를 찾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죠? 그죠? 이렇게 특수해가 좀 길고 하면 이거 놓고 먼저 계산하고 이거 놓고 각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선형이라고 이야기했고 선형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중첩의 원리가 만족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비례의 법칙이 만족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형은 그 두 개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비로소 선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선형이라고 가정하고 계속 문제를 풀어왔으니까 뭐 이거는 증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런 답을 예측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이제 다시 한번 또 예제를 보면서 이 가정, 특수의 가정이 이제 변경이 돼야 할 그런 조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가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특수해의 가정 yp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여기처럼 특수의 가정은 k의 2의 마이너스 2승으로 가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특수해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먼저 보조해를 찾아야 된다. YH를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YH는 특성 방정식으로 얻어져요. 이 특성 방정식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보조해는 이렇게 찾는 거 우리가 금세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놓고 보니까 여기에서 보조해랑 특수해가 중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중복됩니까? 그렇죠. 2의 마이너스 2x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되면 이 특수에는 이걸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혹은 수정된 특수해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수정된 특수해가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 어떤 형태로 수정되느냐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중복이 되면 단순히 x를 곱해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x를 곱해주면 돼요. 그 x를 곱해주면 kx의 2의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럼 수정이 됐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또 x의 2의 마이너스 2x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중복이 되니까 이것도 쓸 수가 없겠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x를 곱해주라 이거야. 중복 안 될 때까지 계속 x를 곱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x의 제곱의 2의 마이너스 2는 여기가 이제 드디어 없으니까 여기에서 특수해를 수정한 것이 우리가 최종적인 가정으로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했는데도 보조해랑 중복이 된다 그러면 또 x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x3이 되겠죠. 이제 없을 때까지 x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해를 찾기에 앞서서 맨 먼저 일반해를 찾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정된 특수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수정된 특수해는 이와 같이 이제 얻어진다면 이 yp를 이제 찾는 것은 쉽죠. 여기 한번 미분하면 그렇죠. yp를 한번 미분하면 여기가 x가 이제 두 개이죠. 그러면 2의 k의 x의 2의 마이너스 2x 그리고 또 마이너스 요거가 이제 하나 앞으로 오니까 2의 k의 x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p를 또 한 번 더 미분한다 라고 하면 조금 뭐 긴 수식이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2의 k에 되고 2의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4의 k의 x의 2의 마이너스 2x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4 k의 x의 2의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4의 k의 x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2x 뭐 조금 복잡하게 연결이 됩니다만은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p2'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죠. 그러면 이제 특수해를 계산할 때는 이것이 이제 이런 형태로 된다. 왜냐하면 특수의 해니까 이 y가 이제 yp로 바뀌면 되죠. 그래서 4yp 꼴 3의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그쵸?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좀 길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미정계수법으로 풀어나가면 K는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미정계수법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중첩의 원리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ux가 뭐 a의 x의 제곱 플러스 뭐 b의 2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c의 코사인 x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이 이제 ux라고 가정하면 요거를 yp1으로 놓고 또 요거를 yp2 요거를 yp3 해서 중첩에 올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계산하고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계산해서 각 계산된 yp를 이제 다 더해주면 결국은 이게 각각 yp를 다 썸메이션 더해주면 그것이 또한 특수해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좀 전에 봤던 곱의 원리는 보조해와 중복이 되면 그때 x를 계속 곱해 나가서 이제 보조해를 수정해서 특수해를 수정해서 그것을 이제 최종적인 특수해로 가정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특수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회로적인 관점 그리고 뭐 신호적인 관점에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일반 해가 C1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C2에 2에 마이너스 2x 가지고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뭐 5다. 이것이 이제 특수해라고 가정해봐요. 특수해. 그러니까 상수값이 특수해다. 지금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뭐 5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다른 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특수의 의미를 여러분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C1, C2는 뭐 초기값을 가지고 우리가 1로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 1로 가정하면 이 그림이 요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Y의 H가 되는 것이지만 뒤에 있는 거는 YP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세 개가 다 더해지니까 5는 계속 가겠죠. 5는 계속 갈 것이고 YA는 하나는 이렇게 이제 떨어질 것이고 또 이 하나는 좀 빨리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y의 e의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빨리 떨어지는 이것이 e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상수니까 항상 5로 진행하면 이게 5가 되는 거예요. 상수가 되니까. 그럼 이거를 세 개를 다 더한다고 가정해봐요. 세 개를 다 더하면 물론 이제 여기 5고 여기도 1이고 x가 0이다로 가정하면 얘가 x가 0, 시간이 x 대신에 t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t가 0이다. 그러면은 0이면 얘는 1이고 1이 2, 5, 7이 되겠죠. 초기에는 7로 쭉 가다가 얘가 7이 되는 거예요. 그죠? 7로 쭉 가다가 지수 함수가 감소되니까 이제 쭉 감소돼서 어디까지 감소되나요? 5까지 감소되겠죠. 5까지. 이제 이런 형태로. 5가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초기 상태에 여기에 에너지 혹은 신호가 떨어지는 형태를 보면은 실제 여기서는 이제 실근이기 때문에 실근을 갖는 형태로 떨어졌다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5가 끊임없이 가겠죠. 이 5는 입력, 강제 함수에 해당하는 입력이기 때문에 입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수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무한대로 흐르더라도 그 보조해는 초기에서 사라졌지만 강제적으로 5가 입력이 들어와서 얻어진 특수해일 경우에는 이 상수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해는 시간이 한참 지남에 따라서 이 신호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느냐를 보는 것이고 또 반대로 보조해는 아주 짧은 그 시간 구역에서 그 신호의 혹은 에너지의 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이제 시간 t가 주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입력 신호가 0일 때는 과거부터 입력 신호가 존재했던 0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입력 신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입력 연.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보는 것이고 이제는 비재차일 때는 입력 신호가 존재하는 거니까 입력 신호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래에도 계속 입력 신호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비재차까지 풀어나가면 이제 입력 신호가 미래에도 계속 존재했을 때
함수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선형 미분방정식 해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해를 아우르는 그와 같은 일반 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해는 미래에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 시간이 한참 흘러지게 되면 그때의 값이 어떻게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특수해로 판단이 되는 거고 보조해는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조해 중에서 허근이다. 그러면 허근은 이와 같은 형태로 오실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예제를 들면 봤던 예제를 이제 이용하면 O라는 강제 함수의 특수해가 얻어졌다면 초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O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7에서부터 이와 같은 형태로 출렁거리다가 5가 되는 거야. 5로 빠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점 이분 방정식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러면 5에서 또 7로 올라간다 가정이면 입력 신호가 바뀌었어요. 뭐 9다. 그러면은 9가 입력 신호가 또 변형되면 9가 모양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니죠. 떨어진 모양 꼴과 똑같은 형태로 올라갔다가 이런 형태로 9가 되는 거고 또 다시 이제 3으로 입력을 바뀌었다. 그러면 3으로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런 똑같이 출렁거렸다가 다시 3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미분 방정식의 그 해가 그래프로 보면 이런 형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 허근의 장점이 빨리 떨어지는 것이다. 인간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 허근의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실근은 단점이 응답 속도가 좀 너무 느리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처럼 마이너스로 툭 튀어나가는 허근처럼 이런 것이 없으니까 장점이 될 수 있죠. 또 중근은 실근보다는 빨리 떨어지지만은 어떤 값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실레이션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허근으로 실근으로도 가기도 하고 약간의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중근도 안 됩니다. 그래서 허근으로 갈 수밖에 없다. 빠른 시간 안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전자 쪽에 신호를 보면 아주 빠른 속도의 펄스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하면 이렇게 예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올라갔다 여기서 싹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오실레이션. 여기마다 이제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허근을 갖는 거다. 이 시스템은 허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특수해의 그 의미, 물리적인 의미, 그리고 또 보조해의 물리적인 의미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되고요. 다음에는 그 특수해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쪽에 쉬운 쪽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 미정계 수법으로도 쓸 수 있고 매개 변수 변환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매개 변수 변환법을 행렬의 기법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암산으로도 얼마든지 특수해가 어느 정도의 값이 되는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뭐 암산까지 그 예측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매개 변수 변환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뭐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선형 미방이 이렇게 주어졌고 특수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이처럼 입력 신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입력 신호가 주어져 있을 때 특수해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서 앞에서 설명한 그런 어떤 순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순서는 y
h를 먼저 찾아라 라는 거죠. 보조해를. 그래서 먼저 보조해를 찾아야 돼요. 그 보조해는 C1에 Y1, C2에 Y2 이렇게 얻어지잖아요. 이것이 뭐 실근이든지 뭐 중근이든지 허근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보조해가 일반화된 보조해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특수해의 가정을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 특수해의 가정은 우리가 앞에서는 가정은 요 입력 신호로부터 이제 가정을 한 거지만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보조해 여기서부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해도 선형이기 때문에 보조해의 그 해와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어떤 함수를 이제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 함수에다가 보조해를 곱해주고 이게 비례의 법칙이죠. 그리고 더해주면 이게 중첩의 법칙이죠. 그래서 비례와 중첩의 법칙이 만족되면 선형이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것이 다 선형이라고 가정해서 출발하면 비례도 만족이 되고 중첩도 만족이 된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매개 변수 변환법에서 V1을 찾고 V2를 찾아서 그냥 Y1을 곱해주고 Y2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가 하나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Y1을 한번 미분하고 또 Y2를 YP를 두 번 미분해서 여기를 대입해서 만족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미분되겠죠. 그죠? 네, 미분된 거니까 V1에 대해서 미분하고 Y1은 그대로 있고 또 V1은 그대로 있고 Y1은 미분하고 V2는 미분하고 Y2는 그대로 되고 그리고 V2 그대로 Y2는 한번 미분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것이 이제 해당하는 것이고 자 다음에 이제 YP의 2'은 또 여기서 얻어지잖아요. 여기서 또 두 번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쭉 계산하면 이제 이런 형태로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두 가지 조건을 가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만족이 되려면 요거랑 요 부분 있죠. 요거 뭐 우리가 쉽게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y1은 프라임 안 붙어 있는 거고 y2도 프라임은 안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이 앞에 v1 프라임 붙어 있는 거, v2 프라임 붙어 있는 거 요거를 다 0으로 놓으면 요걸 다 묶어서 0으로 놓으면 나머지는 yp 프라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조건으로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해되나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랑 이거를 따로 뽑아서 이거를 0으로 놓고 이게 0으로 놓는다면 나머지는 이거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만족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데 결국 행렬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의 꼴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YP2 프라임은 다이렉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0으로 나왔으니까 0을 미분하면은 뭐 0이 되고 이것도 미분하면 0이니까 얘가 0으로 되고 이거 자체를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이제 YP2 프라임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얻어지면 이제 YP2 프라임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이거는 여기다가 대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YP는 여기다가 대입하겠죠. 우리가 이제 특수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YP를 쓴다 그랬으니까 원래 이 원식에도 사실은 이것은 특수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YP2 프라임 플러스 PX Y의 P 프라임 플러스 QX YP 이꼴 UX 이렇게 정의해서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보면 y2 프라임에다가 또 p의 y 프라임 그리고 q의 y 이것은
뭐와 같아요? 무슨 꼴이죠? 이거는 보조해와 같죠. 보조해와 같은 거는 0으로 놓고, 이것도 보조해와 같으니까 이것도 0으로 놓고, 나머지는 보조해 다르잖아요. 그죠? 꼴이. 이 두 개는 보조해랑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0으로 놓고 이제 이 꼴만 남으니까 이렇게 써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2가 얻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건 2가 얻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조건 1은 어때요? 조건 1은 V1 플러스 Y1 플러스 V2 플러스 Y2 이꼴 0. 이것이 조건 1이고 조건 2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 1이랑 여기에는 조건 2를 연립방정식 두 개를 하나의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y1 이렇게 곱하고 또 y2를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고 이꼴 0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y1 프라임에 v1 프라임, y2 프라임 곱하기 v2 프라임에서 더해주면 이것이 되는 것이고 이꼴 u 이렇게 되니까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보면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행렬의 하는 목적은 아주 그 높은 고차 미방이나 고차 다항식을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 행렬에 이와 같은 꼴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찾는 목적이 뭐예요? V1을 찾고 V2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YP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찾는 방법은 이 크레머라는 사람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의를 해놨어요. V1 프라임이 이렇게 들어가면 분모는 여기 보면 이게 전체가 여기에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 전체가 분모가 들어가죠. 이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빼기 이렇게 곱하는 것이 디터미넌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빼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분모에 있는 이거를 그냥 W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 W를 이제 롱스키안이라는 건데 다른 말로 롱스키안 방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롱스키안 W 이거는 이제 값이 얻어지니까 이 값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보조해가 어떻게 되죠? 보조해가 C1, Y1 플러스 C2, Y2에서 우리는 보조해는 이미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입력 신호가 0으로 두었을 때. 그래서 이 보조해가 찾으면 이 보조해 자체를 그냥 여기다가 각각 대입하고 각각 한 번 더 미분한 것을 요 밑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곱하면 이 분모가 얻어지죠. 다음에는 이제 크레머 공식의 분자는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분자는 우리가 V1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것을 0과 U를 바꿔버리면 돼. 여기에. 그렇죠?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거, 0과 U로 바꿔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 그대로. 자, 쉽죠?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거를 보면 V2의 프라임에서는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것을 0U로 놓고 첫 번째는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죠. 이렇게 곱하고 빼기 이거니까 이거 곱하면 0이죠. 빼기니까 마이너스 Y2U가 되는 거고 여기도 곱하면은 Y1U가 되고 여기는 곱하면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V1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V1 프라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V1 프라임은 이제 V1에 대해서 찾으려면 적분해 주면 되죠. V1. 적분하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태로 V1, V2를 찾을 수가 있고 이것이 매개변수 변환법을 통해서 이제 찾게 된다. 이 방법이 이제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여기에서 이게 암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거가 UX의 형태가 복잡하면 앞에서
미정계수법으로 풀어나가면 굉장히 길고 또 어쩌면은 뭐 너무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입력 신호를 조금 이제 복잡한 형태를 갖는 강제 함수라면 이와 같이 어, 행렬로 써서 매개 변수를 변환해서 또 치환해서 이 V로 치환한 거잖아요. 이 치환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Y1 있잖아요. 이 Y1. Y1을 이미 보조해서 계산이 되니까 암산할 수 있잖아요. Y1 얼마다라는 거고 이 Y1이 있고 W는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것도 암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조해에서 한번 미분하고 되니까 대강 보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얼마든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특수해를 계산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든지 편한 쪽으로 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그런 강제함수의 꼴은 이와 같은 매개 변수로 변환해서 다른 말로 하면 차수 감소하는 것 같은 거예요. 차수를 감소하는 그런 기법을 써서 이와 같은 특수해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 배웠던 뭐 매개변수 변환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우선은 보조해를 찾아야 되겠죠. 이 보조해는 이렇게 얻어진다. Y1이 어떻게 되나? 이거가 Y1이고 이게 Y2죠. 그럼 롱스퀘어를 쓰면 Y1, Y2는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죠. 이 밑에는 뭐야? 한번 미분한 거잖아. 그 미분한 거 쓰고. 그리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W는 마이너스 4예요. 암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4고, 그러면 이제 Y2는 얼마냐? 이 Y2는 이미 계산이 돼 있으니까 이 Y2는 되고, U는 뭡니까? U는 입력이죠. 이거 다이렉트로 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정하지 않잖아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 두 개의 적분 암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U2는 어떻게 되냐? W분의 이제 Y1U죠. V1은 마이너스 사인의 W분의 Y2W가 되는, U가 되는 것이고, V2는 이제 적분에다가 W분의 Y1 U의 d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V1은 또 V2는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특수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V1은 여기다가 대입하고 V2는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럼 이 Y1, Y2는 뭡니까? 예, 그렇죠. 보조해에서 이미 얻어졌잖아요. 이게 Y1, Y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얻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면 YP는 마이너스 3분의 4, 2에 마이너스 X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의 최종해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해는 Y는 YH 플러스 YP가 최종해가 되니까 이제 최종해를 쓰면은 요거에다가 그렇죠? 요거에다가 요게 더 해주면 되죠? Y는 C1 2의 2의 X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의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기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 우리가 2차 선형 위반의식의 그 해법을 구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보조해를 구하는 것도 배웠고 또 특수해를 구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안 배운 것이 보조해 안에 상수가 있잖아요. 이 상수 C1이라는 상수 그리고 C2라는 상수 있잖아요. 이 상수를 계산하려면은 초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기치 문제에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전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왔으면 대입해서 C1, C2를 찾으면 되는 것이고
어느 과정에서 대입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해법이 있죠. 보조해를 먼저 구하고, 자,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특수해가 수정돼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조해를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특수해를 두 번째 스텝으로, 그리고 일반해를 구해 놓습니다. 일반해를 다 구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미지의 상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미지의 상수가 C1, C2지만 특수해까지 고려해서 미지의 상수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보죠. 이와 같은 예제가 주어졌다. 이제 2차 선형 미분을 계산하라 라고 하면 초기 조건은 미분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고 1차 미분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되죠. 두 개가 있어야 두 개의 미지의 상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3차 미분이면은 한 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y2'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2차 미분이니까 1'으로 끝이 나겠죠. 그죠? 그러면 특선 방정식을 찾아봐요. 보조해를 먼저 찾아봐요. 보조해를 찾기 위해서 맨 먼저 이거를 특선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보조해를 찾기 위해서는 입력 신호는 무조건 0으로 놓아라. 그렇죠? 얘가 뭐 4n, 3x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특선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는 y2' 플러스 4y가 0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여기에도 최고차의 그 미분의 차수가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2다 뭐 이렇게 2가 있고 있다면은 이 2를 다 또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을 또 0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y 람다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이거는 보니까 이거는 허수가 되네요. 이거 완전히 순허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p가 없잖아요. p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p가 있으면은 y의 px에 여기다가 뭐 a의 c라고 가정해볼까요? c의 c1의 코사인의 2x 이렇게 이제 c2의 사인의 2x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p가 없으니까 1이 되는 것이고 이것만 남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2x고 그리고 특수해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특수해의 가정은 사인의 3x 요거가 만약에 사인의 4x다 그러면 이 4x, 이 3x는 완전히 다른 함수예요. 여기가 만약에 3x라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해 줄 수가 있는데 4x라 그러면 더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왕 나온 김에 사인의 입력이 3x가 있고 또 입력이 사인이 4x가 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하나요? 가정은 a1의 사인에 3x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하고 a2의 코사인 3x가 있다 또 가정해야 될 것이고 이것도 있죠. 그래서 a의 3의 사인에 4x가 있다. 그리고 a의 4의 코사인에 4x 있다. 이렇게 가정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따로 함수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여기에는 이거 3과 4는 사실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주파수가 다르면 이건 다른 함수예요. 우리가 지수 함수에 AX에 A가 다르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정하면 사인의 3X니까 사인 코사인 3X 사인 3X 놓을 수 있잖아요. 같은 코사인을 하더라도 이거는 2X고 이건 3X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다른 함수예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특수의 가정은 여기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미분하는 거죠. 이제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고 3x가 오겠죠. 그죠? 3x에 미분해서 3을 앞으로 보내주고 사인은 코사인이 되고 또 한번 두 번 미분하면 여기 또 9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9가 되어서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디에 대입합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y의 p의 2' 플러스 4의 yp 이꼴 이 사인의 3x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가 여기 대입하고 여기가
요거는 이제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입할 필요가 없고 요 부분이 여기 대입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풀어보면 이제 미정계수법, 비교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 대입하면 이렇게 쫙 나와요. 나와서 사인 3x끼리 묶고 코사인 3x끼리 묶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럼 사인 3x의 계수가 여기는 1이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계수는 마이너스 5a가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5a는 1이 되고 코사인은 오른쪽에 없잖아요. 코사인은 원래는 0 곱하기 코사인 3x예요. 3x. 그래서 여기에 0 곱해졌으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0이 여기에는 마이너스 5a에 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a1은 0이 되고 a2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yp는 마이너스 5분의 1 사인 3x 특수해가 얻어졌죠. 그러면 이제 일반해는 이처럼 보조해를 쓰고 그리고 특수해까지 다 더해줍니다. 이제 최종적인 해가 얻어졌죠. 여기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초기 조건을 이용하면 C1, C2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초기 조건을 볼까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고 그 값이 1이다라는 초기 조건이죠. x 대신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코사인 0은 얼마인가요? 1이죠. 사인 0은 0이고 얘는 0이죠. 그럼 얘는 다 0이고 얘만 1이니까 C1은 1이다. 됐죠? 그리고 이제 y를 이것을 한번 미분하고 그때 x를 0으로 대입했을 때의 값이 초기 조건에서는 앞에서 초기 조건이 이거였잖아. 5분의 2였잖아요. 그죠? 한번 미분하고 이 미분이 y는 일반 해를 미분하는 거예요. 일반 해는 보조해랑 특수해가 더해진 것이 일반 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해를 미분을 해서 그때 이제 x 대신 0을 대입하고 5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분하면 이 전체를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은 이제 마이너스 사인 앞에 또 2x가 있으니까 2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사인은 코사인에 바뀌고 2가 있으니까 또 앞으로 2가 나오고 그리고 사인은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코사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3x의 앞에 3이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를 대입합니까? 초기 조건을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0을 대입하면 x-0 하면 이거는 0으로 가겠죠. 요거는 1로나 이건 1로 가니까 2c2 요거는 1이 되니까 0이 대입하면 1이 되니까 요거 1이 되고 요것도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c2는 1이 되어서 C2는 2분의 1이 되고 C1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1 대신에 1을 대입하고 C2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드디어 초기 값과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하나의 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3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